자, 어저께 혁신안 발표, 이제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 제가 좀 적나라하게 때려드릴게요. 어제 방송도 좀 많이 좀 때려드렸는데 더 아프게 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서은숙 최고의 발언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새롭게 한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단체나 조직을 혁신할 때 반대하고 저항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혁신의 과정은 혼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의 혁신은 어떠해야 합니까? 정당은 지향하는 이념과 철학의 기초 위에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탑을 쌓아야 합니다.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의 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당의 이념과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시스템과 운영은 민주당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변화, 발전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 우리 당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입니다. 민주당의 혁신안은 이 기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해하고 포용하되 극복해야 합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라.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혁신을 이끄는 사람은 이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윤경 혁신위원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혁신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혁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야기 핵심의 요지인 즉 당헌이라는 건 일반 국가로 보면 헌법 같은 거죠.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래에 있는 하위 법령 당규에는 왜 그게 없느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좀 많이 아프게 때리겠지만 원래 대의원들 몫이 엄청 많았잖아요. 30%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당대회 때는 대의원도 권리당원일 테니까 권리당원들이 70% 투표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넣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죠. 혁신이란 게 뭐냐면 시대에 안 맞는 건 바꿔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은 대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닥친 것도 아닌데 왜 이거 바꾸려고 하느냐. 개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대의원이라는 게 전당대회 때 거수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대의원은 평상시에도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오늘 김용민 의원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난 60표 쓸래 하면 받아들이겠냐고. 그렇지.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 당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고요. 그 거수기라는 것을 지금 비명계 일부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대표도 한 표, 권리당원인 나도 한 표, 대의원인 볼메 그린님도 한 표. 정상이 윤석열이가 나는 대통령이니까 왜 이 새끼 옛날에 당원 자기다가 그저 국민의힘에다가 돈 300만 원씩인가 500만 원씩인가 낸다고 자기는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한 적 있잖아. 있죠. 뭐 이런 지금 뭐 언론들은 보도에서 민주당 반으로 쪼개졌다 이러면서 굉장히 내분이 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보도가 되기 때문이지 만약 100명 중에 90명이 혁신안을 찬성하고 10명이 반대하면 이게 둘로 쪼개진 겁니까? 이거 그 소수의 의견을 마치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그 표를 행사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대의원 그것만 여러분들 100페이지가 넘어요. 혁신안 그 자료가 거기를 다 안 읽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어젯밤에 다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핵심은 뭐 대의원 뭐 사실상 폐지 뭐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지만 진짜로 이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하위 10%
40%를 감산하겠다. 공천할 때 이 사람 평가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 순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항목이 있겠죠. 뭐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석률, 뭐 지역 활동,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위 10%는 40% 감산하겠다. 이게 이자들을 오히려 근데 이건 막 꺼내지를 못하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 너 하위 10%구나 그런 거잖아. 길거리 막 지나가는데 야 똥파리 했더니 뒤돌아본 놈. 똥파리네.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보다 2배를 더 감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 거죠. 지금 도전자들 있잖아요. 현역 국회의원이건 아니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문자 발송,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등 특별 당규를 통해서 도전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 지금 저번에 비명이 9명, 친명이 2명으로 구성된 공천 TF 만들어졌던 기억나죠? 이계호 위원장이든. 그때 왜 도전자들은 적분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룰이 있었잖아요. 이거 만들었는데 왜 혁신이가 이걸 건드리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이었어요. 오늘 고민정이. 그런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초선만 80명이었습니다. 민주당에. 물갈이는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득권 공고히 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당원 명부도 몰라. 그 지역에.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문자 발송 숫자 같은 거를 제한을 해놓는 거예요. 그 혁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들 명단을 알잖아요. 혁신 그 제한을 해가지고 그거를 넘어서 문자 발송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겠다. 실제로요. 정치자금 후원금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문자 발송이라고 알고 있죠. 돈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KT 같은데 돈 엄청 쏟아붓는 거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불이익 받을까봐 죄송합니다만 저도 징계하십시오. 당원이니까 저지랄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고민정 의원이 계속해서 이거 지금 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벌써 내년 8월에 있을 대표 선거가 있는 거고요. 이거 지금 급하지 않는데 지금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게 지금 내놓고 있는 대표적인 논리인데 이거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혁신이가 만들어진 시작점으로 가보면 이 사람들 말이 틀린 거예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 사건은 뭐예요? 대의원 사실이라고 하면 대의원들 표를 잡겠다고 현금 봉투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민주당 윤리성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명들이 요구한 거예요. 혁신이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윤리성 회복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거예요. 대의원들 표가 1인당 사실상 60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내놓은 대안이라고. 근데 갑자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하위 10%, 40%를 감산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대의원 사실상 폐지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 1인 1표. 이거를 갖고 끌고 와가지고 전당대회가 멀리 남았는데 1년이나 남았는데 왜 만드느냐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자고 한 혁신이에요. 근데 지금 집단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 작년 전당대회 때 제가 권리당원에서 대의원이 됐는데 권리당원 때 받는 문자랑 대의원이 되고 나서 받는 문자랑 문자의 양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대의원님 하면서 5만 후보들이 다 그 문자를 보내고 지지하는 지지자도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대의원이 됐다라는 그 명부 자체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초선으로 아니 새로 도전하는 분들은 이 명부조차도 갖지 못한다라는 건 자기 이름 알릴 기회조차 아예 예. 없어지는 거죠.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고민정이 총대를 메고 최고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비판했던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나는 당원들한테는 인기 없어. 그러니까요. 대의원한테만 인기 있어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상당수 대의원들도 내가 60표 행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어제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전당대회 이름이 전국 대의원 대회인 것도 바꿔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라고 해야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기득권 내려놓는 거 안 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뭐
대체적으로 보면 107페이지짜리 그 혁신안 거기에 보면은 뭐 이제 그간의 활동 이야기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논란 때문에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18개예요. 책임 국회의원 하나씩 배정하라는 거야. 나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별로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행자부, 법무부, 국회의원들 책임 국회의원제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장관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 중심으로 책임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면은 다른 국회의원들이 도와주는 거죠. 18명 밑에서. 한동훈 패는 것도 이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권고를 했었고요. 다음에 결론적으로 어제 핵심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당대표 뽑는데 왜 ARS로 하느냐. 전화 돌리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못 뽑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당의 의사결정은 당원들한테 직접 물어라. 활성화시켜라. 만들어놓고 왜 안 쓰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어제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인 거지.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기반 정당이 아니라 간부 정당이다. 이게 기득권 정당이라는 소리예요. 핵심을 때린 게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 권리당원들 많이 늘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원 가입을 했다. 이런 거 강조하면 뭐합니까? 그 권리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제 여러분들 이게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올려준 자료인데 어제 나왔던 자료 중에 이거 안 읽어보셨죠? 권리당원 재난안전보험. 아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리당원들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당원들한테 전체 집단으로 재난안전보험을 들어놓고 뭐 이제 뭐 사소하게 다치는 그런 거 말고요. 재난 정도 되는 거는 1억 원, 최대 1억 원 보험금을 지급. 우리 정당 당원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당이 여러분들이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돕겠다. 이것도 있어요. 엄청 좋아요. 1억도 줄 수 있지. 이런 건 이때 쓰는 말입니다. 그 예비내각제도 그렇고 이 재난안전보험도 그렇고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적어도 민주당의 당원들만큼은 우리가 지켜주겠다라는 걸로 보여서 저는 좀 안심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권고사항이죠, 사실은. 이거 뭐 혁신을 통과했다 그래서 이걸로 끝 이게 아니고 이제 민주당 전체에서 지도부라든지 뭐 받을 사안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은숙 최고의 얘기처럼 민주당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정당이 돼야 된다고. 근데 하위 법령은 그걸 못 따라가. 그러니까 바꿔내자는 거죠. 제가 말한 혁신의 규정이 그거였잖아요. 시대에 뒤떨어진 건 다 바꿔라. 그러니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당원들한테 인기가 없으니 대의원제라도 붙들고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 사람들 나 이런 거 같거든. 나라면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요. 내가 당원들한테 인기가 없었구나.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반발하는 사람들이 꽤 나와요.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서른 딱 그 사람들이 있죠. 이걸 내가 보통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윤석열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는 이 사람들 욕을 했어요. 혼자 방송 준비하면서 아 씨발 너무하네 진짜. 왜 그러냐면은 기득권 지키기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저 사람들 대부분 다 단수공천 받은 사람들이야. 원래 그 자리는 자기 거야. 뺏길까봐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의원제 폐지가 지금 급하냐 이런 식으로 둘러치지만 대의원제 폐지 속에 숨겨져 있는 하위 10%, 하위 20% 이런 것이 두려운 거야 사실은. 사실 대의원제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당대표, 최고위원, 지자체 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임그림님 같은 전국 대의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저랑 임그림님이랑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림님 우리 딱 보기에 똑같이 예쁜데 왜 그림님은 60표를 갖고 저는 한 표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빡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들
대의원들한테서는 표를 많이 갖는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평소에 밥값도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런 건가라는 의심부터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다, 맞다, 이건 좀 약간 구시대적인 느낌이 있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당원들과 더 소통하겠다 하면 되잖아. 지금 윤영찬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제 가장 악질은 이원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이재명은 혁신의 대상이 안 되냐. 성남시장 2번, 경기도지사 1번, 국회의원 1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물러나겠냐. 지금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로 팩트 체크도 안 되고 뭔가 논리도 없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지금 3선씩이나 하셨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적당히들 합시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 조응천.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왜 처방을 엉뚱한 걸 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민주당 윤리성 회복하려며. 대의원들만 잡으면 전당대회 쉽게 갈 것 같으니까 대의원들 자체에 표의 등가성을 당원들과 맞추겠다가 뭐가 처방이 맞는 처방이구만. 수박이 수박하고 있어요 지금. 서른 민주당을 완전히 박살내는 걸로 보여. 아니지. 수박을 완전히 박살내려는 걸로 보여. 독재자의 전형적 수법.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참, 그 사람들 진짜 아유, 인생 그렇게 쉽게 살지 맙시다. 근데 여기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서른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특히나 이원욱 같은 사람들은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원욱이 누구야 했는데 이름은 비명계가 되고 난 다음에 비명계 인터뷰 많이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분들 대표 발의 법안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명계, 친명계 이런 게 친명계는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의원들이 모인 것 같고 비명계는 뭐야? 욕심만 많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지금 주장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예를 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에서 일하지 않는 인천 국회의원들이라는 기사가 뜬 적이 있었어요. 대표법안 통과를 가지고 물론 그걸 개수 가지고만 절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그러니까 홍영표가 0건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이런 성적표 때문이야? 그래서 권리당원 1표짜리들 모으는 것보다 대의원 60표짜리를 그냥 반 매겨가면서 내 표 만들어가지고 뽑게 하자. 이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바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상민만 해도 이게 무슨 혁신안이에요. 혁신안은 이재명 지킴이 아니지. 개딸 아니지 개딸안. 저런 사람들 공천에 쳐내야 돼요 진짜로. 윤석열과 싸울 생각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인증용으로 뭐 한마디씩 하긴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혁신이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꿰뚫은 거예요. 그래서 김은경을 저 존경하게 됐어요. 불안불안했지만 느낌적으로 마지막 결정적으로 박근혜 탄핵할 때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앞에 막 탄핵 안 시킬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그게 김은경의 혁신 위에 초반 모습이었고 나중에 보면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할 때 그 모습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자, 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 명치를 향한 칼끝이 정말 아팠다. 저는 이런 분들의 멘탈을 존경합니다. 저렇게 공격을 받아도 버텨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하나 더 배웠고요. 예를 들면 이래경 혁신위원장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도 얼마나 난리쳐서 꿇어앉혔습니까? 사퇴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사생활까지 공격하면서 제2의 형수 사건을 만들겠다고 똥파리들 붙어가지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사퇴하거나 했으면 지지자들이 굉장히 낙담했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서 지지자들 사기도 한껏 올랐어요. 어제 우리는 알잖아요 금방. 우리 지지자들이 어떤 느낌을 갖는지. 그러니까 지지층들은 무엇이 불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어제 일대 혁신이가 혁신한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메신저 공격해가지고 분위기를 보니까 지들이 만들자는 혁신이야. 이재명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에 앉혔는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거랑 다르니까 어느 순간에 조중동하고 똑같이 맞서가지고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해. 폐륜인 것처럼. 그걸 견뎌낸 거예요. 혁신위원장이. 그러니까 하는 짓 보니까 국힘의 논리하고 똑같이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뭐만 하면 사법 리스크 가지고 물어드는데 지금은
혁신이 자체가 너무 친명이라는 거예요. 뭐가 친명입니까?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김은경 혁신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꾸역꾸역 황희까지 밀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황희 넣어주고 최고위원회 송갑석 넣어주고 원내대표에 박광원까지 뭐 넣어줬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저 국민들 많이 만나보고 지지자들 다 만나보고 당원들 만나보면서 전국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혁신위가. 그래도 들어보니까 지지자들 일반 당원들 말이 맞다는 이야기가 결론으로 나온 거예요. 황희 의원님 어제 불참했습니다. 왜 불참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회의에? 불만이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꾸역꾸역 집어넣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는 당원 앞에서 무릎 꿇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왜 뒤에 와서 또 이런 뒷말들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당원들한테 인기 없음을 그냥 인정한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왜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중도층들이 오히려 민주당 지지도가 더 강하더라. 자세히 알고 보면은 이재명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17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왜 윤석열과 안 싸우느냐에 대한 불만이에요. 기득권화 정당 돼갖고 아까 혁신이가 했던 그 자료집에 나온 그 이야기 그거 있잖아요. 민주당은 기득권화된 정당이라는 이야기. 그거에 대한 불만을 이게 그대로 100% 받아들여진다면 민주당은 상당히 혁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말 당원들한테 인기 없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당원이라고 하면 정당으로 말하면 국민인 거죠. 국민들의 생각은 일체 관심이 없는 거고요. 아마 유튜브에서 가장 민주당 당원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게 새날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 당원 가입 동료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새날 시청자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어제 밤에 혁신이 관련한 투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제 숫자 또 변했을 텐데요. 방송 직전까지 22,000명 투표했는데 매우 만족한다 58, 만족한다 35, 불만족한다 1, 매우 불만족한다 3. 어디 가나 똥파리 있는 거니까요. 합쳐보면 만족 93%, 불만족 4%. 저는 만족한다에 투표했는데 매우 만족이 아닌 이유가 더 강한 혁신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저기 만족한다의 대부분이 아마 더 강한 혁신안을 네. 원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건 여론조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지지층 내에서는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90%가 넘어요. 93% 정도가 만족합니다. 그런 정도로 어제 혁신안은 진짜 민주당을 환골탈퇴시키는데 굉장히 그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지지자들이 93%가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데 나머지 4%를 대변하고 있는 게 지금 비명계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민주주의 할 생각 없는 거잖아요. 대의원만 잡고 있으면 당원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공천도 단수 공천 받고 또 윤석열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거기 나가면 또 국회의원 한 선씩 또 쌓지. 이 재선은 3선이 되고 3선은 4선이 되고 5선 4선은 5선이 되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래서 하위 10%에 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당원들 만족도는 그 평가 항목이 없겠어요? 하위 10%, 하위 20%.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 평가해가지고 최소 3, 40%는 잘려요, 원래. 근데 그거를 저번에 공천 룰 TF에서는 그거를 더 안화시켰단 말이에요. 이해찬 당대표가 만들었던 시스템 공정을 조금 더 안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의원들 권리당원들하고 표가 똑같아지는 건 핵심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 사람들 내가 봤을 때 두 번째 문제야. 공천에서 탈락할까 봐 저러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은 몰라. 그러면 좀 소통 좀 하든가. 그러면 이 기회에 탈락을 시키던가 제명을 시키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당원들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하는 과목, 지지자들 공격하거나 당대표를 공격하거나 이런 부분에 잘하는데 가점 더 달라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오전에 비공개 모임을 했어요. 뭐 4.0인지 뭔지 해가지고. 물론 무슨 모임을 하면은 이제 뭐 정책 모임 이런 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소위 말하면 반기업파들이 모여갖고 이제 비밀 회동을 했다 이거거든요. 대책회의 하는 거지. 이거 어떡하냐. 그래. 이재명 기득권으로 가자. 국힘의 사법 리스크랑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을 때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같은 당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해당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표의 오른팔 왼팔 지금 다 떨어져 내겠다. 김남국 뭘 잘못했다고 지금 김남국 제명하겠다. 이런 것부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원욱이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언론 나가서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여론조사 10%나 뒤지고 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한 12개월 전에 여론조사 가져오지 그러냐? 저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인 거예요.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기득권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국회의원 후보라면 한 3선쯤 한 사람이라면요. 정상적인 건 뭐냐면 딱 기득권 내려놓겠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12년씩이나 국회의원 해 먹었으니 불출마하겠다. 근데 나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하겠다. 왜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죠? 이재명만큼 싸워본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지킬 생각은 없어요. 어제 새날 방송에 지금 이미 그 나간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대선 진 게 이재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분석 다 해드렸죠. 민주당이 대선에 진 이유 80% 이상이 이낙연 때문입니다. 또는 이낙연 개 때문이라고. 그 대선에 진 이유가 그래놓고 민주당이 대선에 진 이유, 지선에 진 이유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원들 한 표? 대의원들이 전당대회만 동원되는 용이냐고. 현재도 날마다 대의원들은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그 대의원들을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직접 뽑자. 정상적인 거잖아요. 왜 지들이 거기다가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우호적인 세력을 더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지 처음에 혁신위 만들 때 지도부가 혁신위의 그 결론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비명계는 오케이 했었습니다. 왜? 혁신위가 이렇게 나갈 줄 몰랐거든. 자기들 마음대로 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되지 않았죠. 이게 모두 혁신위가 단독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지지자들 다 만난 결과예요. 이걸 왜 비명계는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아우성 치고 있는 거예요. 몰라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지도부가 조금 뭐 한 발 물러서거나 한다고 하면은 지지층에서 엄청나게 돌아서거나 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혁신이 받아들여야 맞아요. 된다고 100% 저는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해요. 그것도 또 반발하다가 또 찍소리 못하고 물러나는 거죠.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너무 악의적이야. 대선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놈들이 왜 이재명 대선이 진 대선인지 분석하자 그래. 근데 내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분석하기 시작하면 비명들 설자리 사라집니다. 대선 원인 분석 한두 가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본인들의 이야기예요. 열심히 뛰지도 않았고 이재명 흠집 내기 했고 저기 있잖아. 오늘 반발한 사람들. 야, 양심 없는 사람들아. 뭐냐. 대장동에 지금 뭐 하나 나온 거 있어? 당신들이 그렇게 쥐고 흔들었던 대장동에 뭐 하나 나온 거 있냐. 사과했어? 윤석열하고 뭐가 달라 그러면. 아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만 안 하고 있으면 출마하고 싶다니까. 양문석처럼 특정 지역구 찍어가지고. 하십시오.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민간적으로. 지금 새날 커뮤니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투표도 보시면 이게 많이들 해주시고 꼭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구독자만 하는 투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다른 보수 TV를 보는 사람들한테도 다 이게 노출이 돼요. 이건 트위터랑은 다른 알고리즘으로 진행이 됩니다. 트위터는 마팔하는 사람들끼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결과가 편향적이에요. 근데 유튜브 커뮤니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투표를 해주시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불만족으로 눌러주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결과가 4% 정도밖에 불만족이라는 사람들이 없는 거고 이 결과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수록 힘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정말 야 사람들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재명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거죠.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준 자료로 지방 무슨 뭐 코딱지만한 언론사가 보도하게 만들어서 대장동을 터뜨려놓고 사과했냐고 꾹꾹 참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미안해요 이재명 책이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게 들어있다고. 에휴씨. 계속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더 베스트님, 분노의 질주님 감사하고요. 그 전에 한 번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름 호명 못 해드려 죄송합니다.